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에 휴장을 앞두고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그 내용면을 뜯어 놓고 보면 약간 좀 2%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미국에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이 좀 또 부담감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병, 전염병이라는 거, 이게 좀 빨리 좀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지금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선진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례적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글로벌 IB 쪽에서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마스크에 관한 거를 저 자료를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마스크 착용률이 15%가 올라가면 코로나 환자, 이 코로나 감염자가 1%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가 줄어든다라는 그쪽에서 저 사람들 돈 많이 써서 제대로 조사를 한 내용이겠죠. 저 감염자가 1%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 감염자가 1%가 줄어든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그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5%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그러죠. 저 마스크 안 쓰고 싸우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특별하게 애국을 할 그런 건 없죠. 그럴 수 있는 기회나 여건들이 없는데 하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애국자입니다만 우리 거래하면서 증권거래세 엄청나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마스크를 잘 끼는 게 이게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갑니다. 지금 벌써 7월 3일인데요. 6월 달 다 갔고 이번 주도 금요일 시장으로 다 지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쪽 저 뉴스들 조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아주 큰 뉴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휴일이다 보니까 이쪽 뉴스들 같은 경우도 조금 잠잠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트럼프가 신났습니다. 트럼프가 그 고용 지표가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위로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끌어올렸죠. 근데 이 트럼프가 갑자기 그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 트위터에다 막 올리고요. 야, 정말 놀랍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경제가 포효하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트럼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재선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고용지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참, 쇼맨십이 굉장히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어제는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좋다. 찬성한다. 지금 와서 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트럼프도 마스크, 이런 것들 좀 착용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마스크 하면 또 우리나라 마스크가 그렇게 또 해외에서도 먹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더나 쪽에서 지금 저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모더나 쪽에서 후기임 사항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7월 중에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추수감사절 이전에 뭐 저 임상 실험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자, 뭐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지금 저 임상 1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한테 직접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그리고 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건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저 전임상 단계 뭐 그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발된다고, 뭐 저 유럽에서 개발된다고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쉽게 좀 이렇게 돌아올 만한 그런 숫자가 못 됩니다. 어쨌거나 백신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뭐 DNA 기반으로 하는 백신, 뭐 요게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뭐 이게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DNA 기반으로 한 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대요. 엄청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운 게 그 저 변형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자, 이 변형된 바이러스 이런데도 좀 한번 개발을 해 놓으면 저 그런데도 적용하기가 그만큼 좀 수월하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이 제발 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도 백신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회사에다 5천억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정부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임상 단계도 많이 좀 이렇게 간소화 시켜주고, 그런데 좀 더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요거는 얘기가 또 뭐 얘기가 옆으로 새 나간 건 아니죠. 백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괴짜죠. 그 저 테슬라 CEO 얼마 전에는 그 저 우주 비행선도 쌓아 올렸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백신 제조용 모바일 분자 프린터를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프린터에서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앤서니 파우치 저 미국 저 감염병 연구소장, 발음이 왜 안 되죠? 연구소장은 성급한 경제 재개로 미국의 감염자가 하루 10만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뭐 어제 5만 명이 넘어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조금 좀 그 마스크를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 뭐 범죄, 뭐 이런 걸로 연상을 한다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코로나 걸려갖고 뭐 꼼짝 못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뭐 저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 중국 시장 쪽 상당히 좀 좋았어요. 어제 뭐 한 2%대 정도, 2.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도 2.8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쪽은 조금은 아쉬워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2% 부족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건 좀 이따가 10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우가 0.36%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4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5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조금 약했었죠. 어제는 조금 약했었는데, 자, 오늘은 1.35% 정도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유럽 쪽이 좀 폭등을 했어요. 프랑스가 2.8%, 프랑스가 2.4%, 독일이 2.8%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10분봉,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약간 뭐 2% 정도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 출발해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내 밀려버렸죠. 자, 그리고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어제 또 말씀을 드린 그런 거하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정받을 때 각도. 자,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밋밋했죠. 이 각도가 밋밋했습니다. 밋밋하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예, 장 오후장에 또 이렇게 좀 급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배경에는 장 초반에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저 여기서 딱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이 휴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휴장이니까. 야, 뭐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이 휴장인데, 그러면 3일간 주식을 그냥 들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장으로 갈수록 조금 밀려버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저 움직임까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시장 수급 동향에 대해서 또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똑똑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뭐 일방적으로 전에 있던 개인들, 뭐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했었는데요. 자, 최근 시장 들어서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들이 21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71억 정도를 순매도. 뭐 외국인들은 그냥 지켜본 거죠. 기관들은 2163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샀죠. 자,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479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기관들 한 313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양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 기관 외국인들은 대체로 조금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물 시장에서 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살짝 순매도했어요. 조금 순매도했었는데 선물로 들어가면 조금 틀려지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100억 정도를 어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틀 동안 조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어제는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하면서 일단 뭐 시장에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됐죠. 그 이면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서 작용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콜옵션 29억 정도 매도, 금융투자 콜 1억 순매수. 자, 그리고 저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 55억 순매도. 자, 그다음 금융투자는 풋을 49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양매도라면 시장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지 않을 걸 이런 차원이었어요. 자,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랫 방향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데요. 자, 뭐 그 누적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는 뭐 특별한 그런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키고 뭐 그런 만기는 아닐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걸려 있어야 시장을 좀 쥐락펴락하고 자기들 맞는 포지션에 갖다 놓으려고 할 텐데,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으니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새 잡는데 대포 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 상황이 급변하면 얘들 포지션도 급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쭉 좀 이렇게 챙겨서 봐야 되겠지만요. 추적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만기에 따른 그런 영향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야, 정말 시장 좋다라는 뭐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좋았어요. 자,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었는데 조금 밀렸다가 자, 이내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오후장에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측면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이게 플러스권에서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장 열릴 때 뭐 마감매도 좋았습니다만 중국 시장을 비롯한 중화권 시장들, 아시아권 시장들이 상당히 다들 좋았어요. 자, 요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 문제의 22평선 근처에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똑같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거의 21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갖다 놨어요. 자, 어제 종가가 2135포인트 정도인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137포인트 정도의 21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힘을 뭐 방향을 조금 타진해 볼 좋은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오늘 조금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이 22평선 자체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거를 뭐 한 2, 3일 정도 다음 주 뭐 한 화요일, 자, 수요일, 목요일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별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안 좋은 그런 거 없이 조금 버텨만 준다고 하더라도 22평선 자체는 재차 또 위쪽으로 조금 돌아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22평선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61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파란 선이 요게 61평선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네요. 자, 62평선이 122평선 자체를 뚫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62평선이 242평선을 또 뚫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61평선 자체가 차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있으면 정배열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정배열 국면 하에서 또 이동평균선에 수렴 현상이 나올 겁니다. 자, 수렴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그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동평균선 편이 있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올려드리다가 뭐 한동안 저 영상을 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이후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말에 그냥 아침에 하는 영상 그냥 HTS를 켜놓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지만요. 주말에 하는 영상은 제가 PPT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PPT를 따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50건밖에 안 나오길래 A씨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했어요. 아마. 근데 이 기술적 분석에 관한 거 이 부분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수렴 확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에 관련되는 영상들 뭐 그런 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그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장중에 수급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아직까진 그런 뷰로 보셔야 돼요. 22평선이 저항받는 구간이니까 조금 왔다 갔다 등락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뷰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게 조금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오늘 좀 돌파가 돼줘야죠.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돌파가 되고 다음 주 초에 그렇게 좀 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향후에 또다시 좀 어느 정도 좋은 시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